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건강보험. 우리가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좀 주위에서 좀 알아둬야 될 내용들도 있고,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 뭐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좀 기본적으로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하고 피부양자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에서는 그 가족, 동반가족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 자녀, 네, 직계, 존비서, 부모, 자녀, 또 형제, 자매까지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이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고 기타 소득 합산 금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거는 내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부양자로 있다가 내가 사업 소득이 5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은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죠. 또 소득도 합산금액 연간 3,400만 원 이하 4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이제는 그러니까 박탈되고 내가 별도로 뭐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소득 조건에 이렇게 따라서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그전에는 한국에 들어오면은 바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한국에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그 건강보험 그게 좀 뭐랄까 적자, 그러니까 예상이 좀 적자가 되고 그 목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국내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법을 개정을 했죠. 네. 이게 지난해 7월 달부터 그렇게 됐나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바로 배우자라든가 직계 뭐 좀비소 같은 가구 같은 집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는데 지금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달라진 게 있고. 그리고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 합가 기준 어떻게 되나요? 네. 세대 합가 알죠? 지역가입자는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는 건강보험료가 있고 거기 가족은 그냥 피부양자라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세대 합가를 합니다. 세대 합가. 그 세대 합가를 신청을 하려면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한국에 들어오면은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에 그냥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 이제 세대 합가도 하려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이 세대 합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구냐? 배우자나 이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지금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신 분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세대 합가로 일단은 그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세대 합가가 안 되고 6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만이 세대 합가가 된다. 이것도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부분. 네. 그러면서 필요한 서류가 이거죠. 지역가입자는 자격지도 변동신고서, 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뭐 이런 게 공주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배우자 같은 혼인관계증명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냥 중국동포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 가가지고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서 갖고 와야 되고, 자녀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증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그냥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를 다시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죠. 상당히 그래서 좀 번거로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비용도 들어가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의 세대 합가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세대 합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직장 다니다가 이분이 갑자기 이제 지역가입자가 됐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는 어떤 자영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은 요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 그냥 자동적으로 세대 합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세대 합가가 대해서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는 혼인관계 증명서,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 다시 중국에서 공증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해서 세대 합가 신청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여기 지역가입자 호주라고 하죠. 호주. 네, 그 가장 그 사람만 이렇게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거죠.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세대 합가 신청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개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보험료를 통합관리하고자 한다면 세대 합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네, 요것 때문에 하는 거죠. 보험료를 그래도 두 사람이 내야 되는 거를 한 사람만 내도 되니까요. 그래서 세대 합가를 하는 거죠. 세대 합가 신청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세대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대 합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관련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보험료를 체납을 하면은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보험료를 체납, 밀리면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은 완납될 때까지 보험급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 진료비, 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죠. 근데 이게 밀려 있으면은 이 보험급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비를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완납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료를 체납을 하게 되면은 체류기간 연장에도 불리기 된다. 네, 뭐 이런 내용들. 네. 최근에 제 상담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정리를 한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동포 부부의 사례입니다. 아내는 간병인으로 일을 하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건설 현장 목수 일을 하면서 일을 할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내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냈다 이거죠. 따로. 그러니까 부부는 지역가입자이든 직장가입자이든 세대 합가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남편이 일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자동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각자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가를 하든 피부양자로 하든 그때마다 중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공증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서류 공증비 등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뭐 간혹 중국 동포 부부들 중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대 합가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직장 가입자에 들어간 사람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그만두기도 하고 이게 이제 자주 바뀌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이 중국 가가지고 혼인관계 증명서 공증서를 떼어와야 되고 다시 신청해야 되고 막 이래다 보니까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 각자 보험료를 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어떨 때는 일이 있을 때는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죠. 근데 일이 없으면은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있으면은 아내가 이제는 그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 밑으로 해서 세대 합가를 하게 되면은 보험료, 건강보험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해주신 이분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6개월간 일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 진료를 받다가 사망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진료비가 한 2천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직장 생활을 더 하지 않으니까, 건설 현장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 미가입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사망까지 하게 되는데 병원 진료비가 2천만 원 넘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합가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온 겁니다. 네, 참 남편이 건강보험 그러니까 가입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망까지 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병원비가 한 2천만 원 넘게 이렇게 나온 상황. 그러니까 그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지역가입자로 합가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 뭐 이것 때문에 문의를 해오신 건데, 네, 앞서 말씀을 드렸죠. 건강문제가 미납되어 있으면 이게 완납될 때까지는 그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용을 고스란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냥 벌어진 거죠. 네. 네. 또 이런 부분들 좀 번거롭지만은 우리가 동품들을 미리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5번째 볼까요? 외국인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병원 진료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앞서 이 사회와 관련돼서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죠.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제한 여부,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급여 제한 대상자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공단 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납보험료 완납, 그러니까 진료 후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면은 급여 제한이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의 병원비를 지급해 주는 거, 그 제한이 완료를 보험료를 완납하면 그게 해제돼서 보험료가 지급이 된다는 거죠. 이미 발생한 그러나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납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납 보험료를 완납한 이후부터 보험급여가 다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체납 상태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거를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